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면 다음 주또 쉬네요. 오늘. 오늘은 뭐 기라고 빠지는 수가 없나 보네요. 지난 시간에 명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하고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 조금 했습니다. 슬기야 약간 설명했죠. 자, 145쪽부터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괜찮나요, 저? 58번. 또 있어요? 네,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454번이요. 자, P는 Q,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화살표를 먼저 표시하시면 됩니다. R이 두 번 나왔네요. 그럼 R을 가운데다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P하고 R을 하고 비교를 하면 P가 필요 조건이죠. 네, 필요 조건이 화살 맞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R이 P로 화살 쏩니다. 그 다음에 Q는 R에 대한 충분 조건, Q가 쏘는 겁니다. 쏜다 했죠. 네, 이렇게 화살을 먼저 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Q면 R이고 R이면 P다니까 Q인 애들은 전부 다 R이고 R인 애들은 전부 다 P다. 그래서 Q는 R에 들어가고 R은 P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부등식 같은 경우에 수직선으로 표현해 주면 되죠. 근데 지금 P랑 Q는 좀 뭐랄까 확정이 아니잖아요. 확정이 아니니까 왜냐면 B랑 A랑 뭔지 모르니까 R을 먼저 합시다. R이 또 가운데네. 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 네, 사이에 있고요. 이거 아니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5가 좀 멀찍이 있네요. 네, 이게 지금 내가 쓴 R입니다. 그 다음에 P는 좀 다시 보면 이게 잠깐만요. 잘못 봤다. 네, P는 X가 A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잖아요. 그죠?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뭐 양수라고 줬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랑 A 바깥이고 그 다음에 Q는 B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이고 근데 지금 Q가 제일 작거든요. 그러면 B 오른쪽 전체 단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안 들어가는 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Q집합에 해당되는 저기 뭐야 B보다 크다는 B는 여기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Q집합이 돼야 이제 아래쪽 들어가죠. 그래서 B는 5보다 크다. 네,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P집합을 따져보면 이게 마이너스랑 A의 바깥이잖아요. 0을 기준으로. 근데 얘가 R을 다 뒤덮어야 돼. R보다 큰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0을 기준 0이 한 요 정도 있을 텐데 마이너스 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요거 고 플러스 A 요거 면 되겠네. 네. 오른쪽 부분은 괜찮은데 왼쪽 부분이 문제죠. 마이너스 2 얘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A가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A보다는 5가 오른쪽에 있고 네, 요거 다 따져야 되죠. 근데 이거는 연립을 하셔야 되니까 네, A는 2보다 크다죠. 2 이상이다. 네. 그래서 A는 2 이상, B는 5 이상. 그래서 잠깐만요. A가 작다 저거 작다. 방향을 착각했네요. A는 커봤자 2, B는 작아봤자 5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58번. 네, 두 조건이 모두 참이됐으면 좋겠다. 네. 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0보다 크다 같다. 얘가 P조건이고요. Q조건은 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말을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화살표로 표현하면 아니 물론 뭐 바로 알 수도 있긴 한데 예, 모든 실수 x는 P에 들어간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수 x 모든 실수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합비호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전체 집합이 P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전체 집합은 뭔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네. 그리고 모든 집합은 원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원래 전체 집합이 P를 포함한다가 섞여 있는 거라서 따라서 전체 집합은 P예요. P는 전체 집합이에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명제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물론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겠죠. 무조건 성립하려면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 뭐 저기 고등수학 원에서 하는 거죠. 공통수학 원에서 하는 거죠. 네,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배웠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예, 뭐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판별식 짝수공식 씁시다. 짝수공식 배웠죠? 예, a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네, 그 다음에 q 조건.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화살로 표현해 봅시다. p는 낙q로 써요. 근데 지금 P 조건이 어떻다고요? 전체 집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집합 U하고 똑같은데 U는 Q의 여집합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왜냐하면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Q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다 이거죠. 네, 그럼 Q의 여집합은 뭡니까? 낙Q, Q가 아닌 애들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인데 얘네가 Q가 아닌 애들이니까 낙Q는 0보다 크다 하면 되죠. 네,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 하면 되고 요 애들이 전체다. 실수 전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는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2차 함수 떠야 돼요. 그래서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네, b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네요. 네, a, b 순서상 개수니까 지금 a가 가능한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이고 b가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요. 저거 3개 5개니까 3, 5, 15, 1번 되겠네요. 자, 질문이 더 없으면 산술기하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 199쪽이거든요.
산술기하가 산술평균 둘이 더해서 반나눈 거, 그 다음에 기하평균 닮은기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루트 xy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비교하면 산술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다. 근데 얘를 이제 변형을 해서 변형을 더 많이 쓰죠 사실.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x 더하기 y가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를 좀 더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저걸 쓰게 되죠. 뭐와 뭐의 관계라 그랬냐면 합과 곱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합이 주어지면 곱에 부등호가 있는 거니까 범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합이 주어지면 곱의 범위. 그다음 반대로 곱을 주어지면 우변에 곱을 주면 좌변에 있는 합이 뭐보다 크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합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합과 곱에 관련된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코시-슈발츠 때문에 그래요. 코시-슈발츠 써야 될 때랑 그 다음에 산술기하를 써야 될 때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점은요. 뭐냐면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등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등호 조건은 뭐였냐면 x랑 y랑 같을 때였습니다. xy 양수일 때고요. 왜 확인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물어볼 때 최소값이 뭐다, 최대값이 뭐다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시험에서 문제를 낼 때나 문제를 풀 때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열심히 풀었는데 x 더하기 y의 최소를 구하는데 x 더하기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칩시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는 x 더하기 y의 최소는 3이구나 라고 말을 하면 틀릴 때가 있어요. 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가 하나 있는데 자, 실수 a에 대하여 자, a 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 a 제곱은 항상 어떤 수죠? 0 이상입니다. 그죠? 내가 얘를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건 참이거든요. 이 부등식 자체는 맞아요. 이 부등식은 맞는데 그러면 a제곱의 최소는 마이너스 5다? 이러면 틀리잖아요. 이건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의 뜻이 a제곱은 작아봤자 마이너스 5다지만 그렇다고 a제곱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라고 하면 거짓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으니까 실수라고 할 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a제곱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 이 부등식엔 사실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0이 숨겨져 있죠. a제곱은 0 이상이고 0은 마이너스 5 이상이죠. 이거 참이죠 이거. 실제로 a제곱이 될 수 있는 한계가 0까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a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a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a제곱과 0이 같아야 되고 0하고 마이너스 5가 둘 다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실제로 a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하고 마이너스 5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라고 하면 틀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제가 저쪽에 조사 체크를 안 해요. 김대환이? 아무도 같아. 맞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18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고요. 뭐 서술형으로도 많이 내고요. 변형도 많이 내고요. 자, AB는 양수일 때 A 더하기 B분의 1하고 B 더하기 A분의 4에 최소값을 구하라. 사실 이쪽 파트는 얘기하려면 진짜 1시간, 2시간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자, 이 잘못된 풀이부터 할게요.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산술기하는 워낙 찍기가 좋아가지고 그 찍는 풀이가 몇 번 맞다 보면 계속 그렇게 푸는 성향들이 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찍으면 틀리게 될 겁니다. 아니면 아예 못 찍게 되든가. 자, 얘를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A 더하기 B분의 1하고 B 더하기 A분의 4를 한 건데 이게 지금 합이잖아요. 그쵸? 이게 합이잖아요. 어쨌든 두 개야. 선생님이 산술기하는 합이랑 곱의 관계할 때 쓴다 그랬다. 합이 나오면 쓴다.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1은 산술기하를 써서 2루트 B분의 A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A분의 4는 2루트 두 놈의 곱 A분의 3이라고 쓰셔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네.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1과 B 더하기 A분의 4의 곱은 뭐 이거 양수니까 곱해도 부동강 안 바뀌거든요. 이거 둘이 곱하면 4 루트 4가 됩니다. 그렇죠? A분의 B, B분의 A는 곱하면 날아가니까 루트 안에 4만 남아요. 그래서 이거 참이에요. 이거 참이야. 이거 참 맞아. 참이 맞아. 그래서 여기가 8이거든. 그래서 요 놈은 최소 8이다 라고 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가 실제로 8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내가 a제곱이 마이너스 5 이상인 건 맞지만 최소가 마이너스 5일 리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a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a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선 이 숨겨진 부등식을 찾아서 두 번 다 등호가 성립을 해야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5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듯이 얘도 4루트 4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4루트 4가 되려면 A 더하기 B분의 1이 2루트 B분의 A가 되고 B 더하기 A분의 4가 뭐 2루트 A분의 3이가 돼야 되거든요. 즉 여기 등호가 두 번이 들어간 거를 곱해서 이쪽에 등호가 생긴 거단 말이야. 근데 원래 산술기의 등호 조건은 합을 할 때 곱보다 뭐 최소 뭐 최대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이 둘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등호 조건이 A는 B분의 1이면서 B는 A분의 4일 때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AB가 1일 때는 거고 이때는 AB가 4잖아요. 어떻게 AB가 1이면서 4가 돼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등호가 성립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런 게 숨겨져 있다면 둘 다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A제곱이 마이너스 5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쟤도 실제로 두 놈의 곱이 4루트 4, 8로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풀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런 오류는 뭐 할 때 일어나요? 부등식이 두 개일 때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등식이 두 개인 경우가 위험한 경우거든. 자, 왜 부등식이 두 개입니까? 산술기하 두 번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두 번 쓰면 굉장히 위험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산술기하를 내가 두 번을 썼다? 한 문제에서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한 번만 쓰게 되면 뭐 어렵지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결론은 쉽죠. 저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냥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전개해요. 전개하면 AB 더하기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죠. 그러니까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세 놈의 합이지만 5는 그냥 나중에 더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둘만 산술기하를 쓰는 거죠.
예, 합이잖아요. 근데 곱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AB 더하기 AB분의 4가 두 놈의 곱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합이 궁금한데 곱이 쉽습니다. 2루트 두 놈의 곱 AB 곱하기 AB분의 4. 즉 얘가 이제 그럼 2루트 4니까 3가요? 네. 그러니까 AB 더하기 AB분의 4는 5를 더하면 4 더하기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9가 된다. 얘는 그 산술기 한 번만 써가지고 부등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실제로 얘가 9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등호는 당연히 이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온 거고, 산술기하가 성립할 조건은 이 둘의 합을 할 때, 둘이 같을 때, AB와 AB분의 4가 같을 때니까요. AB의 완전 제곱이 4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B가 2일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사실 평문제 푸는 거하고는 잘 안 되는 건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1번. 보통 산술기하를 학교에서 어렵게 안 내면 19번 같은 거 많이 내죠. 어렵게 안 내면. 일단 중상 난이도로 내면 이런 거 하나 내고요. 요거에 살짝 변형해요. 정말 뭐대바라 하고 내면 미친 척 하고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학업고 같은 데가 그렇죠. 자 19번. 네. 자 4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를 구하시오. 자 x가 1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산술기하를 했잖아요. 산술기하는 어쨌든 언제 쓰냐? 합이 쉬워야 곱을 구하고요. 곱이 쉬워야 합을 해요. 방금 전에 얘도요. 합을 해야 되는데 곱이 쉽잖아요. 약분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처럼 합을 하려면 곱이 쉬워야 되는데 곱하면 안 쉬워. x 빼기 1분의 4x 막 이래.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 뭐 변형이죠 뭐. 다 변형. 그럼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두 가지 힌트가 있겠죠. 산술기하는 언제 쓴다? 항상 양수일 때 씁니다. 근데 양수범위라는 말을 줘야 되는데 얘는 1보다 크다라는 말을 줬어요.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줘야 되는데 뭐가 0보다 커? x 빼기 0보다 크지. 그러니까 x 빼기를 좀 살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 x 빼기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곱을 씌워야 되는데 곱이 안 쉽잖아요. 왜? 약분이 안 되니까. 왜? x 빼기를 살리고 싶은데 이 조건 때문에. x 빼기 약분이 안 되잖아. 왜냐면 앞에가 4x거든. 뭐 예를 들어 4x 빼기 4 이래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곱이 씌워야 되는데. 그래서 4x 빼기 4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푼 거죠. 요러면 약분 되잖아. 그러니까 곱이 쉽잖아. 없던 4 뺐으니까 다시 4 더해줍니다. 자, 요래 놓고 푼다. 그래서 두 놈의 곱이 쉽죠. 2 루트 4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4. 양변에 4 더한 거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뭐냐? 2 루트 4 더하기 4죠. 8입니다. 그래서 요 산술기, 요 식은 작아봤자 8이다. 그리고 산술기와 등호 조건은 확인하시면 되죠. 둘이 같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4x 빼기 4랑 x 빼기 1분의 1이 같을 때입니다. 이게 등호 조건이에요. 풀면 나올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래서 결국 뭐가 됐죠? 4가 됐거든요. 이거 둘이 더해서. 그런데 같다며. 각각 1이 되지. 그럼 x 빼기 2분의 1 되니까 x가 2분의 3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x가 2분의 3일 때 최소 8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문제 했는데 그 괄호로 묶어내 나오면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할 만하면 전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수랑 뭔가 더 했는데 변형이 저 약분이 잘 안 된다. 곱이 좀 어렵다. 변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67번 같은 것도 3x 더하기 5랑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이잖아요. 합의 최소잖아요. 근데 약분이 잘 안 돼. 곱이 안 씹어. 왜? x 더하기랑 3x 더하기 5가 약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3x 더하기 5를 변형을 해준다. x 더하기랑 약분이 잘 되려면 3x 더하기 6이어야 되거든. 네, 이렇게 봐주는 거죠. 빼기 1만 해주면 원래랑 똑같겠네요. 그래서 네, 합은 최소 2루트 그놈의 5. 네, 곱하면 3이죠. 네, 그래서 최소값 2루트 3분의 1, 2루트 3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산술기하는 얼추 하나 더 있네. 네, 8.20번. 네, 활용 문제네요. 활용은 이 문제는 쉬워서 그냥 밑에 걸로 할게요. 469번 할게요. 자, 반지름이 2루트 3인 반원에 대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다. 둘레 길이 구하세요. 자, 그럼 둘레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냥 해. 네, 둘레는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죠. 아니, 잠깐만, 이거. 죄송합니다. 넓이가 최대구나. 죄송합니다. 넓이가 최대다.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를 문자로 놔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문자를 두 개를 놓으면 최대 최소 구하기가 두 개를 놔서 이제 최대 최소를 할 건데 뭔가 이제 가로랑 세로의 관계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지름이 2루트 3이라는 말이 있고 자, 이 직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에 내접을 하는 이유가 뭘 것이냐? A점과 D점 때문입니다. A점과 D점 때문에 원에 내접을 합니다. B점하고 C점은 그냥 지름 위에 얹어져 있는 거지, 얹혀 있는 거지. 쟤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점하고 D점이 원 위에 닿기 때문에 내접한다라는 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A, D점이 중요해요. 근데 그림이 이제 좌우 똑같으니까 A나 D나 뭐 상관은 없고. 그래서 A점이나 D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셔야 되고, 게다가 이게 지금 문제가 원이니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 중심하고 반지름을 연결하면서 A랑 D랑 연관을 시켜보죠. 네. D랑 연결할까요? 얘가 2루트 3이다를 써야지. 그럼 뭐가 생깁니까? 직각삼각형 생기네요. 비스듬한 길이, 기울어져 있는 길이가 나오면 무조건 피타고라스입니다. 언제 어디서건가. 네, 뭐 X라고 하고 Y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10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요거일 때, 자,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근데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 가로 2x, 세로 y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합이고 이거 곱이잖아. 산술기가 써주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합이 있는데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 네, 2루트 x제곱 y제곱. 네, 2xy죠. 그래서 12가 2xy보다 크거나 같다. 즉 다시 말하면 2xy는 커봤자 12다가 되는 거죠. 네, 최대 12.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때 이제 등호 조건을 봐야 실제로 x랑 y를 알죠. 등호 조건은 언제냐? 합하는 둘이 같을 때 x제곱과 y제곱이 같을 때고요.
근데 그게 합쳐서 12잖아. 그러니까 각각 6일 때죠. 그러니까 x가 루트 6, y도 루트 6일 때입니다. 그러면 둘레는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잖아요. 가로가 2x, 세로가 y죠. 2루트 6하고 루트 6 더하면 3루트 6 곱하기 둘레는 그때 6루트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적절히 두 개를 모셔서 푸시면 됩니다. 20번은 좀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그냥 문자 하나만 두 개만 넣으면 돼요. 이변속히 x, y 넣으면 바로 나와서 조금 어려운 69번을 해봤습니다. 자, 코시 슈바레츠. 얘가 좀 짜증나는데. 자, 코시주발체 부등식. 자, 코시주바르츠 부등식은요, 일단 AB, XY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게 코시-슈왈츠 부등식이고요. 사실 이걸 쓰는 게 맞나? 뭐 3개짜리도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뭐 3개 만들고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100개도 됩니다. 근데 내가 최근에는 어쨌든 3개짜리 못 본 것 같아. 어느 학교 시험에 보면. 그래서 뭐 3개짜리는 그냥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개짜리 정도만 합시다. 자, 일단 증명만 해보죠. 자, 대소비교 증명은 어떻게 한다? 빼서 양수냐 음수냐를 봅니다. 좌변에서 우변을 뺄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전개를 할 거예요. 좌변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변도 전개를 하면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 앞에 뒤에 2abxy거든. 요 모양을 잘 봐놔요.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지워져.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남는 게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에 빼기 2abxy인데 요거의 형태를 잘 봐두라 그랬죠?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둘둘. 근데 똑같이 생겼거든? 제곱 빼기 2 ay bx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ay 빼기 bx의 완전 제곱이에요. 완전 제곱수니까 당연히 0 이상이겠죠. 그러면 내가 좌변에서 우변을 뺐더니 0 이상이네. 그러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네. 이렇게 되는 거고. 등호는 어떻게 성립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0이 되기 위한 조건 내지는 좌변하고 우변이 같을 조건은 AY는 BX 내지는 A 대 B는 X 대 Y 이러면 AY는 BX죠. 내지는 비율을 다른 말로 하면 B가 나눗셈이거든요. B분의 A는 Y분의 X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다양합니다. 뭐 A, B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등호 조건은 A 대 B는 X, Y 하셔도 좋고요. 근데 보통 이런 표현보다는 분수로 많이 쓰죠. A분의 B는 X분의 Y 이렇게 쓰죠.
아니면 a분의 x는 b분의 y 써도 되고요. 네. 자, 증명은 뭐 그닥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어차피 학교에서 코시 슈바르츠를 내겠다?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코시 슈바르츠를 왜 하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코시 슈바르츠는 간단해요. 산술기하의 한계가 많아서 그래요. 산술기하의 한계는 뭐냐면, 방금 전에 아시었네? 네. 그 아까 바로 친 거 전개하는 거 있죠? 그런 애들의 경우에 뭐 산술기하를 2번 쓰면 조심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산술기하는 제약 조건이 있죠.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약 조건이야. 근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 조건이 없고 그냥 실수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허수일 때는 대소관계 비교가 안 돼요. 뭐 여러분 i가 0보다 큽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배웠겠죠? 네. 그래서 실수기만 하면 쓸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문자 개수가 좀 많아도 쓸 때가 많아서 코시 슈바르츠는 좀 많이 씁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선택 과목 하시면 기하 같은 데도 쓰고요.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랑 코시 슈바르츠랑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코시 슈바르츠는 뭐의 관계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산술기하는 합과 곱의 관계라 그랬죠. 자, 코시 슈바르츠는 여기가 어떤 수냐? 제곱의 합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우변을 뭐라 하냐면 결합된 1차식이라고 말을 할 건데, 제곱의 합과 결합했잖아요. ax, by 그렇죠? 근데 뭐 결합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1차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곱의 합을 알면 결합된 1차식을 범위를 알 수 있고, 1차식을 알면 제곱의 합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일단 예를 들어 봅시다. 그 필수 문제 21번에 xy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4x 더하기 3y의 범위를 구하래요. 네, 최대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의 경우에는 2차 함수로도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x 더하기 3y를 k라고 놓고, 그래서 y는 무슨 x 더하기 무슨 k라고 놓은 다음에 왼쪽식에다 넣으면은 뭔가 2차 함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2차 부등식이나 이게 지금 뭐냐면 제곱의 합. 그리고 뭐의 제곱의 합이야? x랑 y의 제곱의 합인데, 얘는 x랑 y가 결합된 1차식이죠. 그렇죠? 내가 왜 합이라고 안 하냐면 4x 빼기 3y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서 합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결합된 1차식이라고 한 건데, 자 그래서 결합된 1차식이 우변, 결합되기 전에 분리된 게 좌변입니다. 이거 4x와 3y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변에는 결합되기 전 4, 3과 xy의 제곱의 합, 그리고 우변은 결합된 4x 더하기 3y의 완전제곱. 네, 뭐 이렇게 하면 매우 간단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제곱의 합을 줬기 때문에 3대 4대 5죠. 25 곱하기 4가 4x 더하기 3y의 완전제곱보다 크다 나왔습니다. 완전제곱이 10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4x 더하기 3y는 12하고 마이너스 10 이상이 되겠죠. 양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음수 범위도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10. 뭐 혹시나 원의 방정식을 좀 심화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 원의 방정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본 적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합니다. 자, 두 번째 5x 더하기 12y가 13인데 딱 봐도 피타고라스 5대 12대 13처럼 생겼네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를 구하죠. 그럼 이것도 5x랑 12의 y가 결합된 1차식이 있는 거고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제곱의 합과
그 x제곱 y제곱인데 xy랑 5, 12가 결합됐죠? 결합된 1차식과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합이 좌변. 자, 뭐와 뭐가 결합됐다? 5x와 12y. 그래서 5x와 12y가 결합이 되고,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 결합되기 전 5와 12. 네, x와 y. 제곱의 합.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이거 이쪽도 완전 제곱이야. 자, 5 대 12 대 13이니까 좌변은 13의 제곱이고,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네, 5x 더하기 12y가 13이랬으니까 13의 제곱. 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네, 작아봤자 1이다. 최소 1이다. 등호 조건은 뭐 5분의 x랑 12분의 y가 같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x가 5y일 때고요. 그러면서 5x 더하기 12y가 13이니까 네, 얘네 둘이를 연립하면 xy가 나오겠죠. 네, 귀찮긴 해서 계산은 안 할게요. 오진 않고 있죠. 자, 활용 문제 71번 하나 하면 끝이네.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애네요. 자,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 대적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뭐냐? 같이 읽자. 반지름이 2입니다. 둘레 최대니까 둘레니까 가로랑 세로가 필요해요. 가로를 x로 하나 보죠. 세로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레 2x 더하기 2y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의 2배의 최대입니다. 그러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원에 대접하는 직사각형이다 이거죠. 직사각형 직각. 이건 뭐 쓰기 좋은 게 딱 자르는 예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겼고요. 예, 원안에서 직각삼각형 생기면 뭐 반원이다 뭐 많이 해봤죠. 중3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지름이 2니까 지름 4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거냐? 피타고라스. 기울어진 길이는 무조건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의 제곱 16인 게 주어진 상황에서 네, x 더하기 y의 최대를 구하죠. 뭐. 2는 나중에 곱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1차식의 합, 이건 제곱의 합. 네, 꼬시주 할 수 있습니다. 결합된 1차식인데요. 1 결합됐다 생각하면 되죠. 네, 1, 1과 x, y가 결합된 놈입니다. x 더하기 y가. 그래서 제곱의 합은 결합된 1차식의 제곱계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16이니까 2 곱하기 16, 32. 그래서 x 더하기 y는 커봤자 루트 30이에요. 4루트이죠. 최소 마이너스 4루트인데 마이너스 4루트보다 크거나 같다도 있는데 저거는 그림이라서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둘레는 2배. 최대 8루트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표시는 그냥 이 정도만 하세요. 대신 대비하실 때 어려운 거 하시고. 하나 정도 해주는 게 좋나? 자, 477 연습 문제요. 이게 한때는 내신에 진짜 많이 내던 건데 3x 더하기 2y가 16일 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를 구하시려고 해요. 진짜 한때는 정말 많이 냈는데 요새는 좀 뜸하네. 루트는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치환하시면 돼요.
시험하면 됩니다. 3x 귀찮고 2y 귀찮은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3x를 a라고 놓고 2y를 b라 놔도 좋고 근데 치환을 하는 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치환도 나쁘지 않고 그 루트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3x를 기준으로 루트 3x를 보지 말고 루트 3x를 기준으로 3x를 보면 루트 3x를 제곱한 게 a잖아요. 루트 2y를 제곱한 게 a고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둘이 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의 결합된 게 있고 결합된 걸 구하는데 제곱의 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x와 루트 2y의 합이죠. 루트 3 이게 그러면 루트 3x랑 루트 2y의 제곱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합된 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 네. 동호가 아니죠. 왼쪽에 크가 나온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뭐 조금 어렵게 내도 숫자 좀 변형하고 개수 좀 바꿔도 충분히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내면 조금 힘들어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만약에 얘를 구해야 된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그럼 얘는 결합된 1차식처럼 보는 거예요. 이 3x랑 2y는 어쨌든 루트 x랑 루트 y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죠. 배수를 내가 다르게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많이 뛰었어요. 3x랑 2y가 제곱의 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호시주발식 다시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이쪽이 제곱의 합이고 얘가 결합된 거야. 그죠? 자, 이게 제곱에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3x는 뭔가의 제곱이고 2y도 뭔가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3x 더하기 2y가 뭔가의 제곱의 합인 거예요. 근데 3x랑 2y는 뭐의 제곱입니까? 루트 3x와 루트 2y의 제곱의 합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오른쪽은 1차식. 근데 어떤 1차식? 결합된 1차식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랑 결합해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루트 3x랑 뭐랑 결합해야 루트 x입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루트 2y랑은 뭐가 결합해야 돼요? 루트 2분의 1하고 루트 2y가 결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들어갈 건 뭐다? 루트 3분의 1의 제곱. 루트 2분의 1. 그래서 루트 3분의 1과 루트 3x가 결합해서 루트 x. 루트 2분의 1과 루트 2y가 결합해서 루트 y. 그래서 결합되기 전에 제곱의 합, 결합된 후 합의 제곱. 그럼 뭐 얘가 이제 16이니까 얘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아니야 6분의 5. 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코시슈마트는 보통 이 정도 하면 얼추 되죠. 코시슈마트는 잘하면 굉장히 유리해요. 지금 개념 관리 수준에서는 지금 연습 문제에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잘해두면 좋아요. 아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해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를 해왔는데 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고등학교 처음 들어와서 하는 거라 뭔가 좀 하여튼 좀 교과학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요 함수 단원도 옛날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학생들이 하도 어렵다 난리 쳐가지고 합성 함수니 역함수니 다 고등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걸 안 해놓으니까 중학교 때 함수를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네. 뭐 함수와 함수 말은 많이 하지만 뭐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힘들죠. 네. 정의 좀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함수를 하려면 대응부터 해야 된다라고 206쪽에 나왔죠. 네, 대응. 그냥 말 그대로 두 개를 짝짓기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에도 써있네. 뭐 한국하고 서울하고 연결할 수 있잖아요. 뭐 일본하고 도쿄하고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연결해 주는 거. 네, 대응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한국에서 서울로 화살표를 쏘면 한국이 서울에 대응된다라는 말 쓰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네. 연결하는 겁니다. 자, 유식한 표현으로 공집합이 아닌 부집합에 대하여 집합 X, 집합 Y라고 해봅시다. X의 한 원소를 Y의 한 원소에 연결해 주는 거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을 시켰다라는 말을 써요. 네, 뭐 됐고요. 그러니 하고 넘어가요. 예. 자, 중요한 건 함수니까. 함수는 대응 중에서 좀 특별한 대응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쏴서 연결을 해주는데 연결 방식이 좀 독특한 거죠.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로 빠짐없이 모두 하나씩만 대응될 때 이 대응 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함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함수의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을 보통 F라고 짓습니다. 펑션이죠. 펑션의 약자. 네. 그 기능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학에서 함수라고 쓰죠. 자, 그래서 보통 F를 따죠. 함수 이름을 지을 때. 네. 그래서 함수 이름이 F면 F야, 함수 이름은. 근데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X에서 Y로 화살 쏘는 함수야 라고 하기 위해서 F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땡땡. F는 뭐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화살을 쏘는 건데 집합인데 화살을 쏘는 건데 근데 함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함수가 아닌 대응은 수학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X에서 Y로 쏘는 함수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대응 표현만 해줘도 그냥 우리는 함수라고 받아들이고 갑니다. 네, F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X는 화살 쏘는 애들, Y는 화살 맞는 집합 애들.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X를 뭐라 하냐? 정의역이라고 그러죠. Y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X의 원소 A, B, C, D가 있고요. 네, Y 집합에 X, Y, Z, W, U가 있다고 칩시다. 자, A가 X로 대응이 되고요.
B가 Y로 대응되고요. C는 Z로 되고요. D는 역시나 Z로 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얘는 X에 있는 원소들이 Y에 있는 원소로 화살을 쏴주는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X에서 Y로 화살을 쏴주죠. 근데 함수의 정의가 뭐다? 빠짐없이 다 쏴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쏴야 됩니다. 두 발 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씩 모두 다 쏴주면 그게 함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X를 뭐라고 한다?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하다 할 때 정의죠. 네, 이 함수가 애시당초 시작이 뭐냐? X에서 화살을 쏘므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함수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X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물론 그 결과값은 Y죠. 근데 어쨌든 처음 출발점이 X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처음에 뭔가 용어를 정리할 때 처음에 정의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이 정의역이다. 정의되는 영역 정의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함수 이름을 F라고 합시다. 이렇게 화살 쏘는 대응관계 이름을 F라고 하면, 함수 F를 통해서 A는 X로 화살을 쏘고 B는 Y로 쏜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자, X를 뭐라 하느냐? A의 화살을 맞으는데 좀 유식한 표현으로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자, X는 함수 F에서 A의 함수값. 네, 그럼 Y는 함수 F에서 B의 함수값이죠. 그럼 요걸 유식한 표현으로 또 뭐라고 씁니까? X는 FA라고 쓰죠. 네, 그 다음에 Y는 FB라고 쓰죠. 그 다음에 뭐 Z는 FC, 면서 FD죠. 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아닌가? 중1인가? 함수 처음 배우면 함수는 어쨌든 번역 용어잖아요. 그렇죠? 번역한 거잖아요. 이 한자 까먹었다. 수야 뭐 숫자 할 때 수고요. 수를 더 세면 하고 이런 거 할 때 수고. 함은 뭐야? 그 상자 함이죠. 상자 고석함 뭐 사물함 할 때 함이잖아요. 처음에 이거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렇지 뭐.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뭐 5가 튀어나온다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이런 걸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수 이름이 F인 거잖아요. F라는 상자에다가 뭘 넣었어요? 3을 넣었어요. 그러면 튀어나온 게 뭐다? 5다라고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함수로 번역한 거는 뭐 우리가 뭐 수학자들이 알아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자, 뭐 여하튼 함수값이란 말 씁니다. 사실 근데 함수값이란 말 은근 썼죠 지금. 자, 다음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함수값들을 다 모아낸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값들의 집합 치역이라고 합니다. 뭐 다 한자에서 온 거니까 뭐 어떤 생각으로 저걸 썼는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용어 자체를 좀 외워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선생님은 중학교 때 이걸 했다 그랬죠.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원래 있었던 내용이라. 그래서 나는 그 중학교 때 그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아직도 기억하고 써먹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용어를 외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쏘는 애들이 정의역이에요. 자, 화살 맞는 이 전체를 공역이라 해요. 그리고 규칙은 한 발만 쏴야 되고 전부 다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쏘는데 한 발씩만 쏴요. 그래서 화살을 맞은 애도 있고 안 맞은 애도 있고, 자 화살 맞은 애들만 치역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요 1은 A한테 화살 맞았죠? A의 함수값, 2는 B의 함수값, 3은 C의 함수값. 화살 맞은 애들만 모아서 치역. 네, 그럼 뭐 이제 외워야죠. 네. 둘이 싸우는 거죠. 뭐. 예. X에 있는 애들이 착한 놈들인데 나쁜 놈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애들. 정의로 하는 거죠. 그럼 얘네는 공격받잖아. 공격이죠. 네. 그러면 1, 2, 3은 뭐예요? 화살 맞았네요?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아 쉽다 그죠? 네, 외우면 됩니다. 네. 그게 유치한 게 외우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좀 어려운 용어를 좀 써야지. 이게 학교에서 가끔 좀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내신에 낼 때 또 그럴 때가 있어. 그냥 말로 정의역, 치역, 공역이라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어려운 기호를 항상 써요. 네. 특히 치역이요. 자, 이게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면 말하지 않아도 x는 정의역을 뜻하고요. y는 공역을 뜻합니다. 네, y는 공역을 뜻하는데 치역은 어쨌든 화살을 직접 맞은 애들만 모아서 만든 거라서 표현 방법이 조금 어렵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fx 바 x는 라지 x. 자, 저 표현을 씁니다. 해석을 해봅시다. 자, 집합기호죠? 조건제시법이에요. 조건제시법에서는 뭐가 원소냐? 얘가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fx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이란 뜻이죠. fx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 근데 그 f라는 안에 들어있는 x는 누구냐? 라지 x의 원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지 x 정의역의 원소들을 어디다가 f라는 함수 안에다 넣어서 나온 결과값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 그러니까 뭐예요? 함수값들의 집합이다 이거는. fx가 함수값이잖아요. x의 함수값. 그러니까 얘가 뭘 뜻합니까? 함수값들의 집합 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좀 쉬워도 되지? 네, y는 fx 바 x는 라지 x로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럼 이 표현 쓰면 이거 뜻이 뭐가 돼요? 우변의 뜻이 뭐라고? 치역. 좌변의 뜻은 뭐? 공역.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네.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표현은 뭐 할 때 나와요? 혹시 선행해 보신 분? 네, 1대1 대응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할 때 저 표현을 써주면 이제 문제 조건이 살짝 달라지는 거라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구별 조건을 이제 좀 쓰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함수 용어 정리는 좀 했습니다. 함수 용어 정리는 좀 했고, 이제 함수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걸 했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처음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함수를 관해서 뭔가 연산을 하고 뭔가 작업을 하려면 좀 연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연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같다입니다. 등호부터 정리를 해야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느냐, 더한 것이 무엇이랑 같으냐가 되기 때문에 같다를 항상 먼저 하거든요. 두 함수가 같을 조건 하겠습니다. 함수의 상대. 자, 함수 f와 g가 같다. 함수 fg에서 f 함수와 g 함수와 같다의 정의는
네, 뭐 어떻게 나뉘죠? 정역하고 공역이 같고요. 일단 정역, 공역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F 정역, G 정역 같고요. F 공역과 G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 쏘는 애들의 집합, 화살 맞는 애들의 집합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살을 잘 똑같이 쏴야 돼요. F의 함수값, 모든 함수값과 G의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 F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 정의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네, 0, 1, 2라고 칩시다. 자, 똑같은 집합 한 번 더 써볼게요. 마이너스 1, 0, 1, 0, 1, 2. 근데 F라는 대응 관계는 X에서 Y로 화살을 쏴요. G라는 대응 관계도 X에서 Y로 화살을 쏩니다. 근데 화살을 어떻게 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은 1로 가는 거고요. 0은 0으로 간다 쳐봐요. F라는 대응 관계가 이래요. 그러면 얘는 모든 애들이 한 발씩만 쐈기 때문에 안 쏘네 없고 두 발 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건 함수입니다. G도요. 마이너스 1이 1로 가고 1이 1로 가고 0이 0으로 쏘는 대응 관계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모든 애들이 한 발씩 다 쐈고 안 맞는 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예요. 자, 근데 F 함수랑 G 함수는 정의역 공역이 같고 각각의 함수값이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때 우리는 F랑 G가 같다라고 한다고요. F 함수와 G 함수가 같다. 자,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았냐면,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할 때 되게 힘들어. 함수식이 똑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식을 만들었다 쳐봐요. 아, 죄송합니다. x제곱. 자, 이게 fx는 x제곱이라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제곱에서 1로 가죠. 0은 제곱에서 0 가고 1은 제곱에서 1로 가요. 근데 gx는 식을 좀 다르게 써봤어요. 절대값 x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절대값 1로 가고 0은 절대값 0으로 가고 1은 절대값 1이잖아요. 자, 식이 다르죠? 하지만 정의역, 공역 같고요. 각각의 원소들이 쏘는 함수값들 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이 1로 쏜다는 점 동일하고 0이 0으로 쏜다는 것도 동일하고 1이 1로 쏜다는 것도 동일해요. 그러면 식에 상관없이 함수는 동일하다고요. 식에 상관이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100%될 거예요. 대신에 하나 냅니다. 두 함수가 같을 거. 아니 함수 같은 게 뭐 그냥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난 함수 단원 처음에가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 근데 뭐 문제는 쉽죠. 네, 문제는 좀 쉽죠. 문제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마이크가